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수훈 동영상입니다. 네. 그리고 아침에 눈이 와서 많이 안 오실까 봐 걱정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오셔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에요. 저는 경기도 남부에 살고 있는데 그냥 살거든요. 근데 무서워서 9시 되긴 전에 한 8시 반? 이때쯤에 그냥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왔고 저는 운전을 못 하거든요. 운전을 못해서 남편이 이제 운전을 해서 데려다 주는데, 저는 학부, 대학원을 다 이문동에서 다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여기를 오는 건데, 어, 남편이 내비에다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차장이라고 쳐놓고 오는데, 너무 오랜만에 오는데, 이제 제가 알던 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길이 아닌데? 이랬더니 저희 남편이 야, 내가 지금 내비에다가 주차장이라고 쳐서 뭐 학교 옆구리나 이런 데로 안내하는 거 아니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외대를 나왔으니까 여보 외대를 모르나 본데 외대는 옆구리 날 게 없어. 자기가 나온 학교처럼 뭐 동문 있고 후문 있고 이런 거 생각하다 본데 외대는 옆구리 날 게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재밌게 왔었어요. 그런데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분들도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고 또 학교 취지도 있고 해서 그렇게 이제 여기를 자주 오시는 건 아니라고 지금 조교님께 여쭤봤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도 드문 일인데 토요일 날 여기까지 발걸음을 하신 좀 보람이 있으면 저에게도 큰 보람일 것 같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가고 싶으세요? 뭐 얻어가려고 오셨는지요? 어, 말씀 많이 해주세요. 저는 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사실은 얻어가고 싶은 거는, 제가 얻어가고 싶은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다 들어보고 가는 게 저의 목표예요. 제가 이번 책이 두 번째 책이고요. 책을 전에도 내고, 두 번 책을 내면서 본업은 통역사인데, 다양한 곳에서 강의를 했어요. 어떨 때는 외고 학생들, 그리고 또 목요일 통역 대학원 학생들, 그리고 이제 학부생들, 또 어디 있었죠? 어린이 도서관에서도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 영어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저로부터 오잖아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 목소리 한 번씩 담고 가는 게 오늘 저의 목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도 많이 이제 얘기가 점점 좋아지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많이 얻는, 제가 더 많이 얻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어 공부 관련해서 그 현장에서 뛰는 통역사로서도 이날 통역 잘 되는지 좀 별론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질의응답 때 가보면 알아요. 질의응답을 할 때 이제 질문이 안 나오면 그거는 통역이 잘 안 된 거예요. 통역사가 말을 뭐라고 뭐라고 하긴 했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나는 잘 모르겠다 하는 이제 질의응답 때도 정막이 흐르고 근데 좀 관련 있는 질문들이 마구 쏟아지면은 이거는 이분들이 통역 내용을 다 이해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강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이 많아질수록 제가 잘했다는 뜻이니까 제가 잘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질문 편안하게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강의가 1시간이고 저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만큼 있을 생각인데 혹시나 나중에라도 질문이 생각나거나 하신 분들 있을까봐 칠판에 지금 제 이메일 주소 박수훈 네이버닷컴 적어놨는데요. 언제든지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박수훈 네이버 이메일로라도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교수님 이거 별로 질러도 안 넘어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또 저에 대해서 소개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부끄럽게, 되게 엄청 부끄러워하면서 준비한 장표인데요. 저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말하고 글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말하고 글을 좋아해서 그걸로 정말 속되게 얘기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고맙고, 또 그런 한편으로는 외국어에 그렇게 타고난 소질이 없어요, 제가. 저는 수능 점수를 맞춰서 오다 보니 외국어를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문동에 다니다 보니까 좀 남들보다 통역사라는 직업이 있다는 걸 좀 일찍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어렵지만 되게 좋대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 역시 좀 억지로 공부를 해서 통역사가 된 케이스라 또 저를 소개할 때 어통이다, 어쩌다 통역사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많이 부족하지만 그만큼 또 고생하면서 공부한 이야기라서 또 너무 타고나신 분들보다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밑에 보시면 그 코트라 회의에서 영어 MC 겸 통역사였던 거, 그리고 얼마 전에 룩셈부르크에서 대대적으로 한국 방문하셨을 때 통역한 거가 연합뉴스에 보도된 화면인데 얼굴도 안 나왔죠. 그냥 그거는 약간 좀 슬퍼요. 그러니까 이 일하는 장면이 사진을 찍혀서 언론에 나왔을 때 항상 굉장히 옆이랑 똑같잖아요. 옆에는 뉴질랜드 교육부 장관이 오셨을 텐데 뭐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 같죠. 항상 뭔가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찌푸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들인데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고요. 어, 또 아들 둘을 키우는 엄마이기도 해서 저도 저대로 평생의 숙제로서 영어를 갖고 가고, 근데 또 애들을 가르치는 거는 또 다른 부분이더라고요. 오늘 계신 분들 중에 영어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계실 것 같은데. 전혀 안 계신가요? 아니면 사이버 외대를 졸업한 후에 영어 교육 쪽 일을 본격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 전혀 안 계신가요? 안 계세요? 네. 정원에서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준비해 봤는데, 우리는 왜 영어 공부에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왜 영어를 공부하나요? 대답하실 분 계신가요? 오늘 되게 매우 괜찮은 분이신 것 같은데, 조교님, 네. 조교님부터 해주세요. 영어 공부. 저는 대학 가려고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 하나둘 생기다 보니까 좀 더 대화를, 좀 더 높은 수준의 대화를 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단순히 뭐, 하와이유 이런 수준이 아닌 이상으로 해보고 싶어서 이제 외대에서 별도의 수업도 신청을 하고 또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인턴도 해보면서 이제 더 영어 공부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 책에도 그 외국 친구들하고 더 자세한 얘기하고 싶어서 영어 공부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썼었는데, 제가 볼 때는 요즘은 그런 분들한테는 영어 공부하기가 너무 좋은 시대인 게, 외국 사람들이 더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이러고 다가와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제가 대학이 학부가 01학번인데, 저 어렸을 때는 그 MSN 메신저가 이제 맞아 무료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방 찾아 들어가서 영어 연습하고 이러면,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네덜란드에 사는 터키 이 저랑 동갑인 아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했던 말이, 한국도 수세식 화장실이니? 이랬었어요. 2000한 2, 3년쯤의 일인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다면 지금은 한국 사람이에요 이러면은 그 말이 쏟아지는 질문을 트리거하더라고요. 이니시에이트 하더라고요. BTS 아세요?
불닭볶음면 드셔보셨나요?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기가 너무 좋은 세상이 되었고, 심지어 먹방 영어를 뭔지 아세요, 여러분? 먹방 영어로 먹방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 한국 좋아하는 아이들을 유튜브나 인터넷상에서 뭐라고 지칭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 코리아 부라는 표현 들은 적 있으세요? 코리아에다가 BOO에서 코리아 부 이러면 한국 사람처럼 입고 다니고 한국 사람 외모 하고 싶고 이제 좀 굳이 우리나라 말로 등가를 찾자면 한국 덕후를 코리아 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방도 알고 오빠도 알고 애교도 알더라고요. 이제 애교가 사전에 등재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영어 공부하기가 너무 쉬운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서 영어 공부는 하기가 더 쉬워지는 이제 영어의 위상은 저는 솔직히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 너무 많고요. 그런데 오히려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 네. 그래서 하고요. 직업으로서의 영어, 직업으로서의 통역. 이거는요, 공부로서의 영어하고 약간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으신 분 계신가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진짜. 네, 말씀해주세요. 직장인인데요. 네, 저 말씀에 동의가 되는 게, 네, 이제 공부로서의 영어는 어쨌든 저희가 이제 개인이나 이런 그 학교 수업을 위해서 하는 공부가 있을 것 같죠. 네, 직업으로서 영어나 통역 같은 경우는 직장인으로서 외국인이 영어하고 네. 메일 보내고 영어로 된 기억서를 한글로 번역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무슨 말씀입니다. 일단 책 한번 드릴게요. 잘 읽으신 분 계실까요? 저는 네, 직업으로 하면 어찌 보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자기 하는 일이 이제 직업이 되면 이제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고 공부로서 영어하는 것은 좀 유쾌할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그냥 뭐랄까요, 이 공부로서 하는 게 유쾌하다는 거를 깨끗하게 네. 네. 저도 한 말씀 네. 드리면, 공부학습 영어는 사실 쉬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성적이나, 성적이나,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험에 대한 그런 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가지고, 요령만 좀 더 좋으면, 성적을 충분히 확보할 자신이 있는데, 영어는 글쎄요. 이 모든 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정말 네 가지 부분, 뭐 말하기 듣기, 뭐 이렇게 쓰기를 다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맞는 걸 하기가 사실은 너무 힘들어서 저도 여기 사이드 웨디 졸업하고 열심히 공부는 하고 있는데 이게 직업으로서 영어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항상 좀 걱정되고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도 네. 그런 공부법 내지는 이런 걸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통역사를 10년 넘게 하면서 이제 저는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을 했고 통역사가 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요즘 저의 슬로건이에요, 정말. 업으로서의 통역. 이게 이제 공부를 참 열심히 하는 거는 너무 좋은 거고 미덕인데 그 학생 마인드를 빨리 벗을수록 유리한 시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대해서 통역을 한번 하는데 그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부스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더니 이제 메모가 한 장 들어오더라고요. 동시 통역하고 있는데 저희는 개발이라는 말을 들으면 거부감을 느끼는 청중분들이 많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라고 해주세요. 라고 오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학생 마인드가 뭐 개발이죠. 라고 하기보다는 뭐
이해하고 반영할 줄 아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업무로서 요구되는 유연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소 해봤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고요. 영어 공부의 페인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 듣고 싶은데요. 페인 포인트가 없으셨나요? 술술 수월하게 시원하게 어떠셨어요? 특별히 나는 왜 여기서 항상 막혀 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영어를 공부할 때요. 네. 항상 뭔가 한국어로 변환을 해서 제가 한 다음에 뭘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필터링이 거쳐서 그게 제일 직접적으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이 중에 외국 생활 오래 하신 분 계신가요? 외국 어려서 학교 다니셨나요? 네, 말레이시아. 그러면 한국어로 변환 많이 안 하시죠? 어려서 학교 다니셨으니까. 네, 그냥 한국어 하는 것처럼 머릿속으로 받아들이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세인 포인트가 이제 영어를 이제 한국어처럼 편하게 하는 거 저희가 진짜 어려운 단어를 평소에 쓰지 않잖아요. 네. 사전적인 그런 단어를 쓰지 않는 것처럼 이제 음. 저도 이제 행사를 많이 다니면 통역을 들으면 일부러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평소에 제가 그 어려운 표현을 연습할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네. 근데 이럴 때 나의 영어는 요 한계인가? 내 생활 영어까지가 한계인가? 이런 느낌을 몇 살 때까지 외국에서 하셨어요? 제가 중학교 2학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아, 그냥 정말 이제 아기 때 한국어 배우는 것처럼 영어를 배웠는데 네. 근데 거기가 끝인 것 같은 느낌이 때가 있어요. 제 경우는 오히려 뒤에 계신 분에 굉장히 가깝고요. 아마 딱 반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사이좋게 앞뒤로 앉으셨는데, 이제 어린 시절에 간 만큼 직관적으로 영어를 받아들이셨을 거고, 쉽게 영어를 배우셨을 거고, 쉽게 영어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2 때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셨으면, 아카데믹한 표현을 접하기 직전에 딱 한국 오신 거거든요. 저는 이제 대학에 들어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영어를 한 케이스라, 또 제 책에 또 있는데, 견디다. 영어로 뭐죠, 여러분? endure, tolerate. 여러분, put up with. 어떠세요? put up with가 제일 쉬운 단어인데 제일 나중에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다. take it for granted. take, put. 제일 어려워요. 네, 제일 어렵죠. 그게 이제 국내에서 자라면서 수능 공부 열심히 한 분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tolerate, endure 다 아는데, 왜 쉬운 단어는 내 입에서 안 나오지? 왜 나는 한국어로 먼저 생각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싸워왔고요. 또 반대로 해외에 오래 계셨으나 어린 시절, 사실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완전히 언어머리가 딱딱해지기 전에 해외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학원에서 배운 영어가 아니고 학교에서 배운 영어가 계속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쉬운 표현이 많이 나오고 시원시원하게 나오고 발음도 좋으실 거고요. 그런 대신에 이제 문어체 표현이 약해질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려운 단어를 많이 접할 수 있는 책과 매체를 많이 접하셔야 당연히 될 거고 또 저 같은 국내파들은 반대로 쉬운 거 위주로 공부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도 아마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영어 멘탈이란 이라고 영어 멘탈 무슨 멘탈일까요? 생각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뭔가 틀리게 말했다고 완벽하게 말하려고 노력하면서 말하기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려는 것 주저하지 않으려는 멘탈이 진짜 중요한 것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영어는 참, 뭐랄까, 사람들을 나누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실제로 영어를 쓰는 환경에 가면 은근한 무시? 기싸움?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럴 때 한 번 한 번의 영향을 안 받기 위해서는 멘탈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학부 4학년 때쯤에 이를 때 이제 그냥 일상에 대해서 회화 시간에 조금씩 짧게 짧게 발표를 하는 거였는데 이제 외국에 오래 살다 온 동기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애프리컷으로 만든 비누가 있어서 이래서 한참 얘기를 하길래 언니 근데 애프리컷이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큰 목소리로 한 10명 들어가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큰 목소리로 너는 그걸 모르냐 라고 한 대학교 3, 4학년 때인데 너 살구를 몰라? 거기까지 괜찮았어요. 그런데 너 통역대학원 준비하잖아. 통역대학원 준비하는 애가 그걸 몰라? 이러더라고요. 저는 비밀로 하고 왜냐하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용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 때는 통역대학원 입시 학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하필이면 학교과 동기 언니를 만났고 그 언니가 이제 그것을 아우팅을 하면서 정말 이제 너 이것도 모르는 내가 통역대학원을 간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와르르 멘탈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했었고 근데 지금 되돌이켜 보면 저는 영어를 못해서 슬펐던 기억이 훨씬 많지 영어를 잘해서 기뻤던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영어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이러면 저의 영어의 역사는 오욕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영어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뭘 영어를 잘한다는 걸까 하는 마음으로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언어를 배울 때는 멘탈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영화 기생충 보면요. 그 누구죠? 남자 배우? 그 최우식 맞나요? 최우식이 그 이렇게 과외하러 와서 뭐, 야 시험은 기세야 이러잖아요. 그거 기억나시나요? 네. 근데 그 무엇도 기세가 아닐까 이게 쭈뼛쭈뼛한 마음으로 해서는 그 무엇도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서 지금부터는 퀴즈인데요. 맞추신 분들에게는 저의 애정을 담아서 소정의 상품을 자, 네이티브는 쉬운 표현으로 말한다. 이게 네이티브죠. 계속 이제 오늘의 주제고 이제 외국 생활 하신 수강생분도 계신데 이제 외국 사람에 가까워질수록 결국은 쉬운 표현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한 10년 전에 유행했던 매드맨이라고 해서 광고업계 이야기 있어요. 이거 보신 분 계신가요? 너무 옛날 미드라 많이 보셨나요? 60년대 미국 광고업계 배경으로 한 근데 10년 전에 났어요. 10년밖에 안 됐고요. 그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 남자가 광고하는 사람이죠. 광고하는 사람인데 광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Make it simple but significant. 심플하지만 그만큼 의미가 있게. 근데 이게 광고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결국 언어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넣어봤고요. 자, 퀴즈. 유치원, 학교에서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투명한 가림판 설치를 자리마다 다 했거든요. 이 가림판을 영어로 하면 뭘까요? 저 이거 저희 애한테 배웠어요. 뭐일 것 같으세요? 저는 이거 만약에 제가 통역하는 현장에서 나왔으면 compartment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또 이것도 너무나 이제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니까 실드. 실드 맞아요. 누가 하셨나요? 누가 하셨어요? 정답이신. 저희 애가 이제 영어 유치원을 갔는데 그때가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된 무렵인데 엄마 우리 요즘 유치원에서 시옷 있어요. 필드가 있다고 이랬더니 얘기 들어보니까 가림막이더라고요. 실드는 모두가 알잖아요. 모두가 아는 단어인데 그 실드가 이 실드인 거를 떠올리기가 어려운 게
한국 사람으로서 영어를 배웠을 때의 어려움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거는 정말 저도 극복을 하려 해도 계속해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제가 책 드릴게요. 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소가 울면 양이 울면 마, 사람이 울면 사람 울 때 나는 소리 아시나요? 영어로? 부후 누가 말씀하셨죠? 역시 헬퍼가 다르겠다. 혹시 말레이시아 이거 다른 이런 게 어렵었어요. 저는 굉장히 어려워서 옛날에 그 아주 초창기에 제가 통역사로서 거의 애기 시절에 게임 번역을 하는데 모바일 게임이었거든요. 굉장히 아기자기한 머리가 이만하고 모요만한 이제 캐릭터들이 잔뜩 나와서 아시죠? 돈 주고 아이템 사는 거 유튜브 하는 그런 류의 게임을 한번 이제 잘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외국에 나가야 된다고 영어 버전이 필요해서 제가 번역을 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그 귀여운 캐릭터들이 다 강아지인데 사람이에요. 이제 강아지가 쓰는 말들을 번역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이렇게 갔다가 그래서 나 이러다가 진짜 의성어의 장인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게 어려워요. 이런 게 어렵고 어려운 거에 비해서 생각만큼 뭐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한 번의 애정, 한 번 약간 귀찮을 때 그냥 궁금해서 한번 구글에 찾아봤어 하는 정도의 성의.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뿌후하고 울죠. 새소리, 트윗, 트윗, 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 어려워서 이제 저는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큰애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면서였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나는 소장, 대장도 알고, 뭐 개발되고 시대의 영어를 가지도 알고, 아마존도 통역해봤고, 그래서 통역을 해봤는데 저희 애가 어떻게 엄마 사람이 어떻게 우는지 알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영어를 직업으로 삼고 공부를 했는데도 구멍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슬프기도 하면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아이의 책을 보시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정말 단순한 호기심에서 정말 한 번 심심해서 누워서 구글에 검색하는 정도라도 애정을 꾸준히 보이시면 영어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원하고 싶은 건 미국 초등교과서. 그리고 또 이 미국 초등교과서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되게 재밌어 하는데 이게 이제 영어 교육에 지금 종사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신지 아니면 뭐 자녀 영어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미교 이래서 되게 많이들 또 영어학원에서 가르치기도 하는 부분인데 저도 그냥 동네에 국제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는 요즘 같은 때 당근 마켓에 많이 내놔요. 그래서 미국 교과서를 키워드를 걸어놓으면 이제 요즘 같은 학년이 바뀌는 때에 당근에서 저를 굉장히 많이 불러줍니다. 하나씩 사오는데 여기는 지금 15 states 이게 아마 미국 지리교과서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저도 보고 아이도 보여줄 겸 하나 산 게 있는데 보면 이 주마다 전체 미국에서 여기에 있고 이 주는 텍사스 주고 별칭은 The Lone Star States고 뭐가 유명하고 뭐 지형은 이렇고 이게 쫙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원래 좀 사회, 역사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스타일이기도 하고 또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잠깐 미국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도 이제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좀 그중 빨리 따라잡은 게 이거여서 이제 저한테는 추억으로 남았나 봐요. 그게 영어 공부를 계속 하는데도 그렇게 사소한 계기가 계속 그래도 뭔가 저한테 중심을 잡게 해주는 역할을 했고 되게 별거 아닌데도 저한테 계속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미시건주 약자 뭔지 아시나요? MC? 한글 차이를 드렸어요. MI. 그러면 캘리포니아주는 뭐죠? CA. CA. 네. 혹시 그럼 캘리포니아주의 주도가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아니다. 세크라멘토. 다들 아시죠? 네. 이런 게 되게 영어를 하는 환경에서 이상한 거에서 도움이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순차 통역은 디플테이킹을 하잖아요. 근데 미시건 이걸 어찌 미시건 공부했어요. 나 이거 소셜 스터디스에 배웠어. MI. 내지는 뭐 조지아주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그게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러다가 애틀란타 얘기로 가면 그게 저한테는 튀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조지아주에 있는 대도시가 애틀란타니까. 그러면은 내용이 훨씬 더 순조롭게 이해가 가고, 그래서, 이런, 결국은 우리가 상대하는 영미권 사람들이 이런 걸 배우고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쉬운 내용이지만 알아두면 그들이 이걸 축적해서 쌓아 올린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언어 외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또 교과서에 있는 문장들은 우리나라 교과서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정제되고 아름답게 다듬어진 문장들이기 때문에 보는 것만으로도 공부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씩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사실은 또 우리나라 수능도 마찬가지죠. 수능 외국어 영역이 뭐 되게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왜 외국 사람들이 보면 콩글리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뭐 저 세대 때는 수능 외국어 영역이 좀 많이 쉬웠던 세대라 이제 공부를 어지간히 하는 사람들은 다 만점이었어요. 외국어 영역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능은 의미가 없어라고 싫어할 게 아니라 사실 그 정도 수준의 문장들이 내 입에서 나오면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무엇도 정말 단어만 바꿔 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좀 저는 쉬운 문장 위주로 공부를 해서 문장을 머리에 넣는 것을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되게 재밌어요. 일단 한국어랑 영어는 끝끝내 다르기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어 변환을 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저 역시도 이게 굉장히 저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일단 이 샤를 드골이 했던 코트를 제가 맨 앞에 넣었는데요. He who laughs last 이런 게 있죠. 원래 이게 이제 앞부분에 보면 마지막에 웃는 자가 이러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대개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게 뜻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일 것 같으세요? 다른 분한테도 말씀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어떤 분한테 말씀 이쪽에 계신 까만 마스크 쓰신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영어를 정말 못하거든요. 예학 거의 정말 알파벳 다음 단계를 공부하는 시간이라 정말 저런 문장 자체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진짜요? 책을 읽어도 네. 아직 좀 이해가 안 되는 단계라 지금 잘 이해는 안 돼요. 네. 옆에 계신 분.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다들 너무 부끄러워하시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웃는 자가 이러면 진정한 승자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농담을 못 알아듣는 것이다. 어떤 얘기냐면 다들 웃어요. 알아듣고. 그럼 뭔가 분위기가 일단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많지 않나요? 그 영어 아니에요. 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제 부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난 하나도 안 웃기지만 다들 웃어요. 아하 하고 좀 따라 웃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농담인지 못 알아들은 거다라는
이게 프랑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했다는 게 저는 되게 웃겨서 한번 갖고 와봤고요. 저만 웃었네요. 자, 허리는 영어로 waist이다. X, 왜 X죠? 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나 허리 너무 아파. 맞아요. lower back이죠? 허리가 분명히 웨이스트라고 우리는 외웠는데, 다 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My lower back pain is serious. 나 허리가 너무 아파. 이럴 때가 있고, 그렇다면, throat냐, neck냐. 저는 이거 아직도 헷갈려요. 한참 생각해야 돼. 자, I have a stiff neck. I have a stiff neck. 하면 여러분 정형외과로 가셔야 돼요. 제가 실수로 넘겼는데 I have a stiff neck 하면 정형외과로 가셔야 되고요. I have a sore throat 하면 어디 가셔야 되죠? 네,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네. 허리가 아니고 목도 목이 아닌 이런 게 영어랑 한국어랑 뭐가 이렇게 같은 줄 알았는데 다른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야, 단기 잘 영어로 하면 뭘까요? 슬립 타임. 누가 말씀하셨어요? 피처 스펙. 되게 되게 옛날에 여러분 그 프렌즈 보면 모니카가 직업이 요리사잖아요. 근데 그걸 숨기고 약간 문화센터 요리 강좌에 가서 선생님의 총애 받는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되게 두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레이시아에서 학교 다니잖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되게 분위기가 좋아지네요. 맞아요. 슬립 타입. 제가 이제 또 다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여러분 페퍼피그 보세요? 네. 보세요. 다 자녀가 있으신 거죠? 보시는 분들이 뭐 보세요? 재밌어서 보시나요?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듯이. 저는 이제 작은 애가 이제 딱 보고 볼 연령대라 보는데 보면은 뭐 크게 이렇게 대사 자체가 많지가 않죠. 그냥 걔들은 진흙탕에서 누워서 뒹굴 거의 뭐 한 50%는 차지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었던 게 이 역시 한국에서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잘자 하면 굿나잇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거기서는 뭐 night night, nighty night 이럴 때도 있는데 sleep tight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타이트하게 자? 이런 건뭔 소리야?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경상도 분들이 단디 입어라, 단디 챙겨 먹어라, 단디 자라 이러실 때 그 단디랑 너무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한국어랑 영어랑 비슷하네. 이거는 되게 비슷한데?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또 기억을 했던 재밌는 표현 sleep tight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진짜 어려워요. 뭘 이런 걸 다. 저는 일단 이 표현을 처음 접했을 때 느꼈던 거는 저는 지금까지 서양 사람들은 이런 말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서양 사람들은 선물 받으면 고마워 이래야지 뭘 이런 걸 다. 이거 되게 막 그렇게 배우잖아요. 우리는 이거 한국 사람, 아시아 사람만 그래. 뭐 예를 들면 너무 예쁘시네요. 이러면 아니에요. 이러잖아요. 우리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고마워요 이런다고 배우잖아요. 이것도 제가 그 페퍼피그에서 봤던 것 같아요. 페퍼피그가 가족들이 그 파리로 여행 가는 에피소드 보셨나요? 보셨어요? 이게 저만 본 게 아니네요. 아까 뭐 매드맨 이런 얘기할 때 처음 들으시더니 페퍼피그 얘기하니까 다들 보셨네요. 파리로 여행을 갔다가 할아버지 그랜파피그한테 이제 선물을 갖다 드렸더니 할아버지가 그 멋있는 영국 영어로 You really shouldn't have. You really shouldn't have. 안 그래도 되는데 왜 이런 걸 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제가 또
페퍼피그를 보다가 또 저는 이제 항상 메모하거든요. 이런 게 나한테 부족한 거야라고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야, 서양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You really shouldn't have. 뭘 이런 걸 다. 이거 되게 새롭지 않으세요? 네. 새롭더라고요. 이런 거를 제가 직업이 통역사인데 페퍼피크를 보면서 배우고 실제로 메모를 해요. 저는 그래서 약간의 애정만으로도 표현을 되게 많이 모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왕 영어 공부를 하시는 거 영어 공부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메모를 하고 생각날 때 한 번씩 기록을 해 놓으시면 되게 재밌고 되게 맛깔날 때 쓰실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 질문 하나 네. really shouldn't have가 약간 좀 나이대가 어린 사람도 쓸 수 있는 표현인가요? 그러니까 더 높으신 분들이 그냥 그럴 필요 없었다 이런 말씀인 건가? 아니면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좀 문화적인 맥락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조차도 그러니까 그 존칭 중에 이제 제일 흔하고 누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 쓰는 게 님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도. 근데 아무도 어떤 사전에도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저보다 열 몇 살 많으신 분께 누구님이라고 하면은 그게 예의 바르게 보이지 않지 않나요? 그 사회적으로 암묵적으로 약속을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언어라는 것이. 네. 그래서 뭐 아주 제가 100% 괜찮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렇게까지 뭘 준비하셨어요? 라고 하는 어조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와, 벌써 지금 시간이 11시 46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쭉쭉 앞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것도 되게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어요. 영어는 가성비예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메시지를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영어는 가성비고요. 영어는 불친절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나중에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물론 저도 그렇고 저도 이제 저는 여기 EICC 나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영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영어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너무 바쁘고 영어만 하고 살기에는 진짜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그렇게 긴 호흡으로 원대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저 고등학교 때 정석 수학으로 공부한 세대거든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좀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수학 공부에 대해서 뭔가 크게 반성을 하고 크게 계획을 세우고 집합을 펴니다. 이제 아시죠? 예. 집합을 펴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명제까지 가요. 명제까지 갑니다. 그래서 항상 저의 정석책은 1집합 2명제까지가 새카맣게 낡아 있고 사실은 그 시간에 그냥 나는 삼각함수를 못하니까 삼각함수를 해야지. 나는 미적분이 약하니까 미적분을 해야지 했으면 잘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완벽하려고 하고 너무 장대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퀵하게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파악을 해서 그것만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하기 싫어도 해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만 하지만 하기 싫을 때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가성비하면 유튜브죠. 네. 근데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 다음으로 또 넷플릭스. 저는 되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옛날이었으면 되게 귀했을 자료들이거든요. 저는 오늘도 가장 이제 빠졌던 부분이 지금도 이 창문 바깥으로 보이는
요즘은 그렇게 안 부르더라고요. 옛날에는 이 건물이라고 불렀었던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에 1층에 가면은 그 여러 줄로 브라운관이 있는 TV가 쫙 늘어서 있었어요. 거기서는 일단 외국 방송이 나오고요. 각종 언어로, 뭐 인도 방송, 태국 방송, 그래서 저 이 건물 위에는 엄청나게 큰 인공위성 그 수신기가 달려 있었고, 또 비디오도 각 나라 언어로 빌려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거기서 되게 열심히 맨날 빌려다 보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누가 비디오 공부를 할까 모르겠어요. 지금 뭐 너무 쉽게 어디서나 유튜브를 틀어도 그렇고 넷플릭스를 켜도 그렇고 너무 이제 매체가 넘쳐나는 시대인데 근데도 아직도 오역을 부르는 의외로 쉬운 단어들 relatable 이 뜻 뭐죠? 관련 관련 있는 관련 있는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이라고 아마 네이버에서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뭔 소리일까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relatable,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관련 있는 실제 용례를 보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공감할 만한 맞습니다. 공감 어떤 분도 할 수 있어요? 말레이시아 아는 어차피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가 끝나면 다들 말레이시아 거기에 아실 거야. 네, 맞습니다. 공감할 만한 그 사람들 생각하는 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터넷을 봐도 뭐 공감놀이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뭐 이거 나임, 크크 뭐 이런 댓글 줄줄이 달리고 근데 이 공감놀이를 서양 아이들, 청소년들 SNS가 보면 Can you relate? Can you relate? 이러고 게시를 해요. 그러면은 뭐 이러이러함 이런 거, 크크 이거 나임 뭐 이런 댓글들이 쭉 달리는데 그 relate, relatable 이런 게 공감할 만한이라는 의미인데 사전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넷플릭스에서도 자막 켜고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번역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고 emotional 이거는 어떤 의미로 쓰일 때가 많냐면 이거는 뭐 사전이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건 제가 실제로 봤었기 때문에 이해가 확 갔던 예인데 제가 되게 또 옛날 사람이잖아요. 2006, 7년쯤에 유튜브가 처음 나왔어요. 그때는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한 게 더 전인 아주 옛날인데 그때도 이제 attention seeker들이 있잖아요. attention seeker 한국말은 뭐죠? 반쪽. 반쪽 맞습니다.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뭐 미국의 10대 아이인데 이제 뭐 화장하는 법 이런 튜토리얼 올리고 이런 애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이제 뭐 저의 헤이터들에게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비디오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재미로 봤는데 뭐 절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이러더니 왈칵 울어요. 오 마이 갓, I got emotional 이렇게 감정이 북받친 거를 emotional 감정적인이라는 말로는 완전히 대응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사전에서 이야기하는 거랑은 다르게 약간은 다른 각도로 사용되는 표현들. judging. judging은 뭔 것 같으세요? 판단하는, 비난하지는. 비난하는 조금 더 이렇게 더 요즘스러운 말로 뭐 있을까요? 약간 더 속어같이? 꼰대 꼰대 약간 따지 말고. 내가 생각할 때 약간 뻥까지 가는? 음. Like he's judging me, then I have to glance. 아래로 쳐다보면서 뻥까지 하더라고. 이럴 때 judging me, judging. 이런 것들. 근데 이것도 영어사전에는 판단하는. 그래서 영어사전에서 말하는 그게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실제 용례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인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그냥 자꾸 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넷플릭스가 될 수도 있고 또 소셜미디어, SNS가 될 수도 있고
백해무익하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만 걔네들은 다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그래서 큐레이션은 여러분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많이 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영어 교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 영영사전 안 나요? 그런 의미예요? 영영사전? 영영사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영사전조차도 이런 의미를 알려주기에는 저는 이거는 추측인데 아마 그런 의미는 최근에 파생된 것이 아닐까. 예를 들면 저 어렸을 때 엽기적이라는 뜻과 제가 대학 다닐 때쯤에 유행했던 엽기적이라는 말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계속 진화하고 있어서 영영사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뜻을 딱 주진 않을 거고 맥락을 통해서 좀 감을 잡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54분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시간 많으신가요? 아주 많아요. 아주 많으신가요? 아주 많아요. 저는 계속 이 속도로 여러분들하고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아니면 네. 아 진짜요? 그러면 멍석 깔고 열심히 해봅시다. 네. 명령사도 말씀하셨는데요. 영어는 불친절하게 이거는 저의 거의 모토예요. 제가 집에서 아이에게 영어를 지도하는 입장일 때나 또 제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영어는 불친절하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은 그런 게 잘 없는데 이것도 이제 저 어렸을 때 얘기죠. 영한대역본, 영한대역문고라는 것이 되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 책 보셨던 기억 있으신가요? 네. 네, 이렇게 한 페이지는 한국어, 한 페이지는 영어에서 공부하라고. 그걸로 공부되셨던 분 계세요, 혹시? 그게 사람 본능이 너무 무서운 게 영어랑 한국어랑 같이 있으면 우리 눈은 한글을 하게 돼 있어요. 한글이 있으면 한글을 보게 돼 있어요. 정말 그거 아시죠, 여러분? 미국 가서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고 시끄러운 데 있어도 저쪽 끝에 앉은 사람들 한국말 하면 여기 한국 사람 있어? 그리고 귀 딱 들리는 거 아시죠? 우리는 너무 본능적으로 한국어를 향하도록 이미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서 이 영한 대학 보고 영어 공부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또 같은 의미로 이제 그 영어 자막 틀어놓고 공부도 많이 하시죠? 그것도 이제 개인차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리스닝에는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열심히 눈으로 따라가면서 독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리스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리스닝과 영문 자막 간에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지 않나. 그래서 결국은 영어는 불친절하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게 저의 공부 방법인데요. 일단은 문장을 읽고 요약하는 듯이요. 이게 길을 안 잃게 해주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왜 하는 건지. 이유가 있으니까 글을 썼고, 이유가 있으니까 말을 할 텐데, 그게 뭔데? 라고 계속 의구심을 품고 듣고, 의구심을 품고 읽는 것이 되게 도움이 되었고요. 키워드 뽑기. 이거는 뭐 제가 너무 오늘 뭐 강독 수업을 하러 온 것은 아니기에, 이게 foreign policy? foreign policy 기사였는데요. 이런 걸 쭉 읽으면 이제 영어로 키워드가 무엇이었는지 너무 막 거창하게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딱 한 문장 읽었으면 그냥 내 머리에 남는 단어가 키워드예요. 뭐 미국 얘기다, 중국 얘기다, 외교, 미중 관계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정도가 뭐 예쁘게 노트 정리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스스로에게 한번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공부에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영어로 했으니까 또 한국어로 내지는 영어가 아직은 힘들어. 그러면 한국어로라도 떠올리면 이게 떠올랐으면 이해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보자. 이거는 정말 그 어떠한 근본 없는 공부 방법이고 제가 그냥 별난한 공부 방법인데요. 저는 그 텍스트를 읽을 때 3번 낭독을 꼭 해요. 저는
영어 교육 베이스가 있는 사람은 아니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었고 또 영어 과외 아르바이트를 학생 때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되게 웃긴 게 저는 일반 고등학교 나왔는데 과외해서는 외고도 보내고 저는 예중 나왔는데 과외로는 국제중도 보내고 그랬었어요. 근데 꼭 하는 게 세 번 낭독하기. 이게 진짜 어떠한 근본도 없는 방식이고 이제 제가 개발한 건데 처음에 읽을 때는 평이하게 또박또박 읽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읽을 때는 과장된 억양으로 느리게 읽습니다. 과장된 억양. 과장된 억양을 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액센트를 다 하셔야 돼요. 그렇죠? 세 번째로는 최대한 빠르게 속살속살 읽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면은 외우려 하지 않아도 머리에 남는 단어, 머리에 남는 문, 머리에 남는 문장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세 번을 읽으면 의미는 이미 파악이 되거든요. 왜 소리 내서 읽다 보면은 독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세 번을 읽으면 발성도 좋아지고 사실 영어 잘한다, 영어 발음 좋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영어 발음 다 발성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 발성, 영어식 발성, 영어권 사람들이 쓰는 목 내부에 있는 근육을 써서 발성이 좋아지고 발음이 좋아지고 또 특히 이 과장된 억양으로 읽다 보면 의미 단위로 끊어 있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억양도 자연스러워지고 그래서 너무 다양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옛날 서당에서 공부하잖아요. 이게 공부가 되나 싶은데 되겠구나. 이 낭독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힘이 세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것도 저의 생각인데요. 영어 초보가 있고 영어 중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 가를 수 있는 지점이 숫자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숫자 표현. 이거는 이 따옴표 안에 있는 거는 저희 선배가 지금 영국 웨일즈에 살고 있는 통역사 선배가 있는데 제가 가끔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 이런 걸 보내잖아요. 그래서 선배님 주소 좀 알려주세요. 이러면 카톡에 저한테 이렇게 와요. 응, 우리 집 주소에 7은 서양식으로 써서 보내주라. 서양식 7이 뭐죠? 네, 이렇게 하고 대야찍 그거죠. 그러면서 한국식으로 써서 보내면 1인 줄 알더라. 그래서 숫자 쓰는 방식조차도 이렇게 글로벌한 시대에 숫자 쓰는 방식조차도 달라서 참 별게 다 다르구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5 나누기 5는 이거 영어로 읽는 거 의외로 흔치 놀라신 분 안 계신가요? 밑에 25 divided by 5 equals 5. 이거 의외로 몰라요. 왜냐하면 저거 배울 때 우린 미국에 있지 않았기에. 그렇죠? 이런 것들도 이제 외국에서 학교를 다녀야만 자연스럽게 체득을 할 수 있고, 몫은 뭐죠? 이거 발음 주의하시면 이거 되게 트리키한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quotient 맞습니다. 나머지는 remainder 맞아요. 이런 것들이 어렵더라고요. 어렵지 않으세요? 어려워요. 등호는 어떠세요? 등호, 부등호, 등호 할 때 부등호. 뭐뭐는 뭐뭐보다 크다. 뭐죠? 크다. greater. greater. 이런 것들이 그 시절의 영어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쉽지가 않고, 그런데 또 실무에서는 많이 써요. 그래서 숫자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이건 별도로 책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게 의외로 쏙쏙 쓰실 일이 있으실 거예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분수, 소수 어떻게 쓰는지. 자,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초보와 중수를 가려내는 부분이었고, 그러면 영어 고수는 어떻게 가려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생각, 이걸 잘해야 고수더라 하는 거 있으신가요? 참고대를 영어로 하면. 그 옛날에 약간 몇 년 전에 그런 거 유행하지 않았나요? 그 댓글에 오마이갓 이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영어가 나왔네요. 이런 댓글 유행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것 또한 아니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고수는 그 의문문 잘 쓰는 고수 같아요. 은근 꼬이지 않아요? 이거 되게 한국인들 마음속에 헷갈리지 않는 부분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한국인들이 헷갈리지 않는 의문문? What's your name? What's your favorite color? 왜? 되게 그렇지 않나요? 그 영어 유치원을 다니거나, 뭐 영어 학원을 어렸을 때 다니거나, What's your name? 하고 What's your favorite color? 이거는 어디선가는 꼭 다르기 때문에 우리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유사한 의문문을 할 때는 단어만 바꿔 끼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죠. 뭐, What's your favorite place in the world? city in the world?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의문문은 더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택한 방식은 의문문을 샘플을 외웠거든요. 문법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책은 Q Book for English Teachers 이거거든요. 저도 이 책을 갖고 있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 책은요, 원래는 그 영어 교사분들이 아이들의 그 대화를 이끌 때 쓰면 좋은 얼굴 가릴게요. 아까지 보시겠어요, 그냥? 이거 한번 보세요. 보시고요. 그 영어 교사분들이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쓰면 좋은 예제를 정리한 정말 의문문만, 질문만 쭉 있는 책인데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책이지만 저는 그냥 의문문을 외우기 위해서 구입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에 있는 문장들이 다 하나같이 저 책에서 나올 건데 What does fashion say? 이 does 같은 것들 이제 동사의 성수 맞추는 거 이게 참 너무 애기 때 배워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천은 왜 하지를 못하니 하는 느낌이 들어요. Why do you think jeans never go out of fashion? How do you think? 그렇죠. 이 질문들이 이렇게 있는데 질문들은 그냥 예문을 외워버리시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단어만 바꿔기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문법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꼬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신발. 이 사진 이거 뭔지 아시나요?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 때 사실은 저희 남편이 도움을 줬는데 이 첫 번째 사진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같은데. 맞아요. 맞습니다. 저는 근데 야 이건 뭐냐 이러길래 나 저기서 이래 너무나 극장 같은 환경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땀 흘리는 일터인데요. 그 사진은 이제 통역사의 일터를 잠시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세 장. 그래서 통역 부스 내에 있는 기기, 그리고 통역 부스에 앉았을 때 바깥은 저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실행명의 반대말은 게으름이 아니라 완벽주의다. 예.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학의 정사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1단원부터 완벽하게 한번 책을 커버 투 커버로 끝을 내고 싶은 그 마음이 오히려 꾸준한 공부를 방해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너무 잘하려는 마음에 더 오히려 의욕을 잃고 자신감을 잃기보다는 그냥 시작하고 하기 싫어도 하고 그 대신 너무 많이 하거나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하신다면 영어 공부에 정말 좋은 결과 있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에서
그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맺고 싶었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예요.